잘생기면 조용해도 매력적이라고요? 응, 존잘이 꿀잼이야 라고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떠든 게 뭐가 돼? 혹시 주위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차갑고 조용한 편인데 왠지 모르게 끌리는 사람 말이에요. 별로 말도 안 해서 조용한데 매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자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무뚝뚝해 보이는 인상이라서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무섭기까지 해요. 근데 막상 말을 하면 되게 다정하게 들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과 말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새 혼이 빠진 것처럼 내 얘기를 술술 풀어놓아요. 집에 가는 길에 진짜 별 얘기 다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됐어? 라고 하면서 후회하면서까지 우리가 내 속마음을 털어놓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조용한데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얼핏 보면 어떻게 조용한데 매력적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 돼요. 별로 말도 안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대화를 할 때 조용하다는 게 옆에서 말하는데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필요한 말은 조곤조곤 하면서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의미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건 조용한 게 아니라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라고 말해요. 어쨌든 조용하게 말하는 사람은 결국엔 잘 들어준다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 잘 들어준다는 것의 핵심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이거든요. 뭐 어려운 말 필요 없이 그냥 대화에서 잘 들어주는 사람, 매력적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잘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잘 들어준다라고 하면 감정이입을 하면서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완전 아니에요. 만일 정말로 잘 들어준다는 것이 내 감정을 이입하면서 막 같이 울어주고 같이 화내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로 잘 들어주는 거라면 왜 잘 들어주는 사람의 전문가인 상담가들은, 아니면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할까요? 간단해요. 그게 좋은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의 얘기에 강하게 감정이입을 해서 듣는 것은 사실 좋지만은 않아요. 감정을 이입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진짜? 나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 내 얘기 들어봐. 내 얘기해. 나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 와, 진짜?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 같은 놈이 있을 수 있어?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이처럼 감정이입을 강하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상대가 해야 되는 말을 뺏어버리거나 상대가 감정이입을 하는 순간을 뺏어버려서 부담스럽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즉, 단지 리액션이 크다고 해서 그것이 잘 들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정말로 잘 들어주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이입하면서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잘 정리하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이 자기의 얘기를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지녔을까요? 이런 사람을 바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묵묵히 들어주는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마다 상대방이 더 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감정이 치솟는 것을 억제해 주거나 잘 통제함으로써 대화를 잘 이끌어줘요. 이런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사소한 감정 처리나 아니면 정서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배려받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를 하고 매력적인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이 정서지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와 타인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잘 처리하고 그리고 잘 표현하는 능력 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서지능이 높으면은 딱히 대화할 때 말을 많이 하진 않아도 돼요. 상담사 분들이 말 많이 하는 사람 봤나요? 생각보다 말 많이 안 해요. 잘 들어주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그걸 끌어내주죠. 이게 바로 정서지능이에요. 정확히 필요할 말만 해주면 되니까요. 필요한 말만 하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대화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대화라는 게 상대방은 굉장히 즐겁게 느껴져요. 왜냐면 자기 얘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도와주고. 그렇다면 이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이 사람들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의 매력도 좀 더 올라가겠죠. 이런 정서지능은 대화를 할 때도 나타나고 아니면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되는데 두 가지 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대화에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이 매력적인 이유는 만족 지원 능력 때문입니다.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가장 짜증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상대방이 내 말 잘라 먹을 때죠. 이거 당해보면 진짜 짜증나요. 유독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계속 자기 얘기만 술술 늘어놓고 남이 얘기하는 거 다 자르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요. 나는 그런 거 당해본 적 없다고요? 그럼 네가 빌런이
이런 사람들이 대화할 때 부족한 스킬이 바로 만족 지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순간에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대화에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준다는 것, 이게 말은 간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데 옆에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키보드로 막 뭔가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카페 점원은 뭔가를 막 돌리고 있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 애들 시끄러운 소리, 키보드 치는 소리. 이 상황에서 온전히 대화에 집중하기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 의견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미 아는 내용이라서 사실 예상이 다 돼요. 그래서 지루해요. 근데 그 순간에 참아야 돼요. 아니면 내 생각엔 그게 다른데 상대방이 막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그 순간도 참아야 돼요. 이렇게 말해보니까 온전히 대화에 집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순간들을 참고 온전히 그 사람의 대화에만 집중해주는 게 바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화에서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잘 들어준다는 것은 내 감정을 막 쏟아내고 막 울면서 화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지루하거나 아니면 의견이 달라서 격양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순간이 있을 때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일단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그 얘기를 묵묵하게 들어줌으로써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단지 대화를 하는 순간, 말로 하는 순간에만 드러나게 될까요? 아닙니다. 행동으로도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행동에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이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좌절시의 낙관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부터 이 사람 매력적이다 라고 느끼게 될까요?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당연히 유능하고 전문성 있어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 매력적이다 라고 느끼겠죠. 근데 단지 그것뿐일까요?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좌절의 순간에 잘 대처를 하고 잘 이겨내는 사람들, 감정 조절을 잘 하는 사람을 보고도 매력적이라고 느껴요. 누군가 좌절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한테 감정이입을 크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감정이입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만약에 의연하게 잘 이겨낸다면 우리는 거기서 매력을 크게 느껴요. 불쌍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단한 사람으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시험이 떨어졌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해도 아무렇지 않게 자기 할 일 하는 사람, 엄청나게 분노할 만한 상황인데도 침착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매력적이다 라고 느끼는 이유는 그 사람의 감정에 너무 잘 이해가 되면서도, 그 사람들의 감정에 이입이 되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그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잘 대처하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이런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술집에서 일할 때 실제로 이런 친구 한 명 있었는데요. 새벽까지도 해야 돼서 되게 힘든 일이었거든요. 근데 같이 일하는 여자 알바생 한 명 있었어요. 별로 말도 잘 안 하고 생긴 거는 완전 온실 속의 화초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조금 달랐던 게, 다른 애들은 새벽 1시, 2시 넘어가면은 힘들다고 찡찡대요. 뭐 이해돼요. 당연히 힘들고 밤새서 일하는 거니까. 당연히 저도 찡찡댔고요. 힘드니까 새벽 2시 넘어가면. 근데 그 친구는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은 해맑게 전 아직 괜찮은데요? 라고 하면서 자기 할 일 묵묵히 하더라고요. 근데 새벽 1, 2시 넘어갔는데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요, 솔직히. 나중에 봤는데 그 친구 다리가 조금 떨리더라고요. 새벽 2시 넘어가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런데도 티 안 내고 성실하게 자기 할 일 잘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고 매력적이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 모습이 너무나 웅장하고 담대하고 멋있어가지고 제가 장군님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1층 매니저였는데 그 친구한테 새벽에 힘들 때마다 와가지고, 장군님, 제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령을 내려주세요. 맨날 이러면서 장난쳤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가 하명해줬어요. 조금만 5분만 쉬어라. 그럼 우리는 괜찮아질 거다. 약간 이러면서 놀았어요. 나중에 그 친구도 즐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 하나 때문에 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되게 밝게 즐겁게 일했거든요. 아직도 그 고마운 감정들은 남아있어요. 비록 몇 년이 지났긴 하지만요. 드라마만 봐도 되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어쨌든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 이런 친구와 같이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딱히 말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결국 정서지능에 대해서 행동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능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 또한 우리가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조용한데 매력적인 사람인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대화로는 만족 지연을 통해서 타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낼 수 있게 도와주고, 행동으로는 좌절시의 낙관성을 통해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겁니다. 이런 점이 바로 조용한데 매력적인 거고요. 들어보니 어때요? 조용한데 매력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아니라고요?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그냥 잘생기면 조용해도 매력적이라고요? 존잘이 꿀잼이야 라고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떠든 게 뭐가 돼? 요새 강조하는 것 중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잘 드러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좋아요. 말만 들으면 딱 좋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감정을 드러내라는 게 그냥 내 감정을 막 쏟아내면서 말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어리숙한 거고 어린 거예요. 정말로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잘 갈무리해서 자기 감정을 잘 절제해서 잘 처리함으로써 내 감정을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살면서도 행복하게 매력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잘 절제하면서도 잘 처리하면서도 잘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잘 말을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걱정이야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요,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 그만큼 고민한 만큼 더 절제돼서 잘 갈무리가 되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면은 말을 많이 해야겠다 라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만큼 내가 정확히 중요한 순간에 잘 절제해서 말하는 걸 연습해야겠다가 올바른 방향이고 더 좋은 매력 어필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말이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정 절제를 잘 하면서 조용하게 할 말 조곤조곤히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요. 근데 대부분 조용한 사람들, 본인 스스로가 조용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자기가 말을 잘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 하지 않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말을 어떻게 중요한 순간에 이 사람의 말을 끌어내게 해줄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의 성격이라는 것 중에 잘못된 건 없어요. 내향형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향형이라고 해서 그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성격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어필하고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정리라고 말하면은, 만일 내가 조용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약간 걱정이 되는 분이라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입니다. 조용한 만큼 그 절제된 감정만큼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다른 사람들은 그 무게감을 느낄 테니까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